전력전자 회로연구실 채널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아니, 거의 다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은 이제 교육 세미나 하는 후임한테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이제 앞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전류가 MMF 발생하고 자기장 만듭니다. 그거는 물질의 투자율을 통해서 자기 밀도를 만들게 되죠. 자기 밀도는 적용된 면적에서 자속을 만듭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기 부분 들어간 전류랑 나온 자속의 양을 가지고 인덕턴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경우에 BH 커브 곡선의 직선은 1차 함수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위랑 아래가 잘려 있는 제한적인 특성을 보이고요. 또 소재에 따라서 BH 커브 곡선의 루프가 두꺼운 살을 가지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철심의 경우가 투자율은 굉장히 높고요. 기울기가 있고 이 두께가 상당히 넓은 애들이 많아요. 대신에 포화 자기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20만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파우더 코어 같은 경우는 최대 1에서 1.5 테슬라고요. 제품에 따라서 투자율이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하고, 페라이트 산화철 가루는 최대 자기 밀도가 0.45 정도로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차이는 BS가 정말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오면은 페라이트로 고전력 제품을 제어한다면 꽤 많은 자성체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산화철은 DC 바이어스가 굉장히 높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류 피크를 가져도 되고요. 분말은 그냥 적당하고요. 페라이트는 매우 작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밀도 최대치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동일 전류에서 생산 가능한 자속의 양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L값 인덕터를 만든다면 인덕턴스가 작습니다. 페라이트는. 반면에 우리 산화철은 엄청 높겠죠. 왜? 자속이 엄청 생기니까. 자기 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철심, 규동 굉장히 높고요. 페라이트는 자기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죠. 대신에 장점, 페라이트는 고주파에서 쓸 수 있고 주파수 송실 응답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근데 철심은 사용 주파수도 낮고 손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쓰면 뭐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세 개가 각각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덕터라고 하면 DC 전류용 인덕터가 있고요, AC 전류용 인덕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소자를 쓰느냐, 이거는 주파수가 있다는 주파수, 사용하는 주파수 하고 전류 최대값 조건. 그러니까 전류 최대값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자기 밀도 변화량, 그러니까 BS 값. 이거 파란색이 BS랑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조건에서 자성체 손실이랑 열 조건을 보고, 얘를 보고 재료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DC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주기만 써요. 이 1사분면만 쓰거든요. 그래서 그 소재에, 그러니까 자성체 소재에
최대치의 반 이하만 써야 됩니다. 최대치에. 근데 AC는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 반을 위아래로 두 번 쓰니까 최대치까지 쓸 수 있어요. 최대치까지. 그러니까 여기 최대치가 아니라 요 변화량이 최대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해 못하시면 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있다면 AC는 여기에 반까지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BS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BS를 쓸 수 있다. 왜? 얘가 반씩 쓸 거니까. 근데 DC 인덕터는 이렇게만 쓰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BS만 쓴다. 약간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C 인덕터는 크게 리액터나 일반 공진 소프트 스위칭용 인덕터가 나뉩니다. 리액터 같은 경우는 낮은 주파수 철심용이고요. 이제 공진이나 소프트 스위칭 인덕터는 분말이나 페라이트를 씁니다. 대체적으로 페라이트를 쓰긴 하는데 그렇다고 분말 안 쓴다고 말하면 안 돼요. 분말을 또 가끔은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AC 인덕터는 BH 커브 곡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DC 인덕터는요, 이렇게 BH 커브 곡선이 여기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반 쓰는 거. 이렇게 반 쓰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유, 또 큰 혼선을 드릴 뻔했네. 네, 이렇게 반 쓰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DC 에버리지가 있는 상태에서 AC가 섞여 있는 파형이 들어가고요. 저 위에 있는 쟤는 이렇게 AC에 이렇게 섞여 있는 파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밀도 설계 조건을 최대치 조건이라고 하면 2 곱하기 BS,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BS잖아요. 나의 그건 반만 쓴다. 그래서 이거 반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하고 밑에서는 최대가 이건데 이거의 반만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변하는 요 BS가 있다 보니.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죠. 0에서부터 델타 B, 여기는 마이너스 델타 B에서 플러스 델타 B니까 2 델타 B죠. 2 델타 B. 이 델타 B를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이상도 쓸 수 있겠죠. 내가 좀 더 높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튼간에 반 정도만 쓴다면 이런 차이가 있고, 인덕터 설계할 때는 그래서 자기 밀도 최대치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얘가 만약에 페라이트였다면, 페라이트 0.45가 최대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AC 인덕터로 개발한다면 0.45니까 여기 반 잘라서 0.225, 0.225, 그러니까 0.45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만약 얘가 DC 인덕터였다고 하면 0.225만 써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니까요, 보통 출력 인덕터로 페라이트를 많이 쓰는데 0.3이나 0.4까지도 쓰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방열이 확실히 된다는 가정에서 쓰는 겁니다. 방열이 확실히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정말 사람마다 달라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너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딱 나와 있지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 전체는 0.4, 그러니까 마이너스 0.2 플러스 0.2. 근데 이렇게 DC만 쓰는 경우면, 예를 들어 쓰는 경우면 반 잘라서 0.2. 네, 제가 보니까 0.3, 0.4까지도 쓰긴 하더라 간혹. 근데 그 방열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직류전류에선 이렇게 직류자기장, 직류자기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성체는 전류 변화량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DC 값에 AC 값이 섞여 있다면 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DC 바이어스랑 요 AC 전류 성분 두 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합쳐져서 이 중간 어딘가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은 바이어스 성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전류 변화량 분이 걸리는 것이다. 그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할 때 피크치 전류 쓰는 게 맞고요. 그때 자기 밀도 피크치를 체크를 해줘야겠죠. 이거. 네. 하고 나머지 우리가 이렇게 인버터 같은 거에 교류 전류용 인덕터를 만든다. 그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여기에 리플이 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스위칭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다 쓰는데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여기 이렇게 조금,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왔다 갔다. 결국에는 피크겠죠. 그래서 요게 AC 인덕터고요. 요게 DC 인덕터입니다. 그래서 가끔 직류전원용 인덕터 할 때 인덕터 할 때요. 전류 평활용으로 인덕터를 넣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AC 성분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런 인덕터들은. 그리고 DC 성분이라 하더라도 이 자기 밀도량을 수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회사 보면 직류 전원용 필터인데 애를 되게 작게, 그러니까 출력 필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류 평활용 필터 할 때 초크 이런 거 보면 얘네들이 개방 타입이나 에어 인덕터 타입이나 아니면 분말 같은 거 큰 거 들어가는 이유가 이 DC 바이어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DC 바이어스를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겠네요. 또 있나? 이건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뭐 설명 드리면 또 이해하셨으면 기초자기 이론을 아주 잘 들으셨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